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어제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은 분의 이름이 나와있죠? 사이토 시케타. 일본 분이죠. 일본 분이 지은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누구든 내 편으로 만드는 65가지의 관계의 기술인데요. 사실은 65개라고 해서 제가 65개를 다 가져온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 같은 거,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만 몇 가지예요. 몇 가지지? 제가 중에서, 20개 정도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나눠서 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다들 뭐 잘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내 편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 저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제 방송을 보게 만들고 들어오신 분들을 좀 이렇게 제 편? 제 가족? 예, 제 패밀리로 만드는 저를 사랑하게끔 제 방송을 관심 있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없지 않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실제로 업장에 나가시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아니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많은데요. 오늘 한번 이 책에 나와 있는 한번 봅시다. 뭐 어떻게 보면 책의 레시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레시피 차를 보고 따라하면 과연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을지, 예. 그리고 내가 또 그런 사람인가,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아보셨으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나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게 업장, 업무, 직장에서의 이야기인데요. 1장에 있습니다. 업무상의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서툰 사람이라는 이제 파트인데요. 직장은요, 사이 좋은 친구 집단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친구를 선택하듯이 우리가 친구는 뭐 나한테 맞는 친구,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이래서 가려 사귈 수 있지만 사실 직장 동료는 선택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직장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법.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일단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맞죠? 샐러리맨들 중에 보면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우울증에 좀 걸리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뭐 우울감을 느끼신다든지 그런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이 업무상의 인간관계가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반드시 이런 상대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생활이 좌지우지되고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된다고 볼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맞는 사람을 맞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되게 이렇게 사실은 관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그런 업무상의 동료와의 업무 관련된 일도 그렇고 회식 자리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상사한테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다르다면 되게 많이 신경 쓰이고 사실은 좀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직장 동료들을 모두 다 잘 지내야 한다, 잘 지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무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뭐 좋은 사람하고는 확실히 잘 지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제 생활하는 게 본인한테도 우울감을 주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회사 일도 그렇고 사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저랑 이게 맞은 안 맞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보통은 사람들을 잘 맞추거든요. 그 왜 그러잖아요. 본인의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본인을 바꾸는 게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제가 조금 변화를 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그게 더 빠르고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곤란했던 적은 많이 없었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서 공적으로 많이 불편했던 적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골치 아픈 상사들은 많지. 뭐 내가 뭐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계속 시킨다던가 아니면 나는 빨리 이거를 해결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다른 파트로 넘겨야 되는데 빨리 진행을 안 해줘서 제가 막 독촉하거나 이럴 때는 있었어요. 사실 그럴 때는 좀 많이 힘들었죠. 잘 안 되니까 조율이. 하지만 뭐 동료 사이에서 그렇게 뭐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런 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심을 많이 했으니까. 네, 타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자. 응.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태도죠. 보통 이런 것은. 이 태도는요,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와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기 중심적인 태도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좋고 다른 쪽은 나쁘다. 식의 이런 단정은 사실 좀 단정 짓긴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범죄처럼 이렇게 사회적 잣대가 분명한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시고 유연하고 좀 열린 생각 이런 걸 가지는 게 좋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말고 혹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기가 애매하다 하신다면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한테 친절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요.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나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요.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의 인성이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나한테 악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런 판단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든 직장 가면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기는 사실 곤란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같이 얘기하기 조금 어색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한 분 이상은 있으실 거예요. 그쵸?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상사라든지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라는 게 또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가요 상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요 상대도 그걸 알아요. 눈치를 채요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뭔가 그래도 아닌 척 하면서 해도 태도가 약간 부자연스럽거든. 그러면 상대방도 약간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역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태도가 이제 저한테 조금 불편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약간 나를 어려워하나? 나를 경계하나? 약간 나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 느끼시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거나 피하게 되고요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피하게 되죠. 때로는 의도적으로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뭐 턱 까놓고 얘기하면 내가 싫어하는 짓을 나한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관계가 이제 악화되는 거지. 서로 불편해지고 이제 서로 직장 안에서도 업무하면서 볼 수 없게 되고 그렇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런 게 심해지고 민감하거나 예민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아니면 심하면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때로는요, 냉정하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가? 상대방에게. 내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상대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보시고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불평은 많이 할수록 많아진다. 진짜 이거는 진리인데요.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나와요. 제 읽어보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업무상 교제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싫은 사람이라도 나름대로 각오가 필요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업무상으로 관계를 좋게 해야 되니까 잘 지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각오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 중에 하나가 남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것. 지나치게 가슴에 담아두는 것도 문제지만요. 그 불평을 지나치게 토로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방송이 업장이잖아요. 방송이 제 그 업무하는 곳이 직장이라고 본다면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죠. 채팅 하다 보면 왜 나한테 저런 말 하나? 내 방송에 그렇게 불만인가? 내 외모에 그렇게 짜증이 나는가? 화가 나나?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약간 인격이 다치기도 하고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 그걸 다 불평하고 표현하면서 방송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저는 그거는 인간적으로 진짜 방송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 왜 그런 사람이 방송을 해, 맞죠? 욕들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리 현상도 그렇고 모든 걸요, 자꾸 쌓아두는 거, 몸속에 쌓아두는 건 좋지 않죠? 이게 터뜨릴 땐 터뜨려야 되는데, 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로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불평불만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더 좋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는 본인한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불평불만을 말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거는 상대가 친한 사람일 때. 저도 사실은 방송하면서 이래서 상처받았어요, 이래서 싫었어요, 이런 사람 있었어요,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사실 친한 우리 열팬분들 있을 때는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그런 거 아니면 말하기 힘들어요. 말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시든 불평불만을 말하기보다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싫은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라고 받아들이는 편이 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요, 의외로 이 자신을 또 냉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그래, 그런 일은 다 세상사 그렇지. 이제 제가 이 성인이 되고 나서 가장 배운 게 뭐냐면 그거예요. 살면 살수록,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하는 게 뭐냐면, 진짜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 많다.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구나. 별종도 있고, 살아가면서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 제가 요즘에 진짜 참, 특이하다, 별로다라는 싶은 사람이 뭐냐면, 이것저것 참견하는 사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죠? 뭐라 그러지? 갑자기 또 표현을 까먹었어요. 있잖아, 이것저것 참견하고 이렇게 본인 일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걱정하시고, 오지랖 넓다. 이제 생각났어요. 예. 오지랖 넓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 저도 사실은 오지랖이 넓은 편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지, 사실 별로 안 친한 사람들한테 저는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근데 보면은 약간 그런 분 있어요. 정말 처음 보는데도 너무 이것저것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이 좀 피곤해요, 사실. 맞죠?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싶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교제를 할 수 있어야 어른이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말이냐면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이었을 때. 나를 내 감정을 조절하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 동료와의 관계도 있고요. 다른 부서와 관계도 있고요. 외부 거래처와의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사와의 관계도 있고요. 엄청 많죠. 그 직장 내에서만 해도 관계가 엄청나게 많은데 속으로는 불만, 불평 엄청 많지만 이걸 드러내지 않고 해야만 해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일인데 그 의지로는 사실 많이 힘들죠. 그걸 참기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불평만을 품고 술을 마시거나 험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발산을 하면은 너무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안 됩니다. 그냥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거고. 누구나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방송 잘 됐으면 좋겠다, 매일 우리 애청자분들 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모든 일이라는 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는 거는 진리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게 또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잘 되기 바라지만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일이 확률이 많지 않다는 걸 또 알고 있어, 우리. 그쵸? 그래서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교제, 어쩔 수 없는 만남,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느 정도 그 긍정적이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스트레스 안 받게 잘 원만하게 해결하느냐. 그다음에 강박관념을 없애느냐. 라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감정 컨트롤이 바로 내가 이제 어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 잣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뭐 내 동료 아니면 내 상사가 마음에 안 들면요, 저는 절대로 하기 싫은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뭔가 사람 사이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부당하다 하면은 그냥 딱 얘기하고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다 이렇게 딱 따지고 저는 그냥 바로 일을 그만두고 나오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상사나 윗선에 비위도 맞춰야 되고, 비위 맞춰줄 때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굽히고 들어가야 될 때는 굽혀야 되고,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돼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잘 된 거는 인정도 받으면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참을 땐 참아야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구 상대방을 비위 맞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둥글게 살아야 돼요. 모나서 살면은 절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20대 중반 넘어와서부터는 저도 일을 이제 그냥 마음대로 그만두고 쉽게 생각하진 않았죠. 이제 그 가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다 얽매여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요. 그게 아마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지금 계신 우리 님들은 어때요? 정말 어른인 것 같나요? 생물학적 어른 말고 정신적으로 좀 많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아직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싫은 것이다 라고 제목을
있는데요. 잠깐만요. 어디 있니? 음. 그러니까 나의 본심, 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세봉님, 오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추천하러 오신 건가? 그럼 제 방송 같이 해주셔요. 추천만 하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같이 하셔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가시네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괜히 싫은 일이 있어요. 괜히 하기 싫은 거. 괜히 하기 싫은 데 몇 가지 이유가 있대요. 뭐 예를 들면요. 누구를 상대할 때도 비위 맞추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요령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이유. 그래서 싫어요. 그런 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싫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과 정반대의 타입을 싫어하게 되죠.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 누구를 대하더라도 거리낌 없는 외향적 사람을 좀 싫어하고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싫은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은 사실은 질투심, 약간 부러워서 싫은 게 있어요. 사람 사이 사람을 대하다 보면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은 잘하니까 괜히 싫은 거야. 공감하시나요? 나는 이게 좀 부족한데 저 사람은 저걸 되게 잘해. 그래서 다른 그 상사로부터 인정받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되게 부럽지. 되게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만 잘났다 이런 이야기 하면 또 그런 것도 되게 싫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을 상대가 해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서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질투심 때문인데 상대와 별 상관없이 지낼 수만 있다면요, 질투심도 격해지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일상적으로 마주해야 되는 사람이면 항상 이 질투심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본인이 질투심을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그걸 잘 하면 업무상에 또 모든 사람들과도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1장은 업무상의 인간관계였고, 2장, 그럼 두 번째 거 얘기해 볼게요. 조금 노래 하나 듣고 할게요. 노래 하나 듣고 쉬는 타임 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잠시만요. 물 마시고 올게요.
네, 그럼 계속 갈게요. 탕수육님이랑 로봇님 딴 거 하고 계시나? 네, 그 다음에 싫은 사람과 이제 2장은요. 싫은 사람과 교제해야만 할 때예요. 이럴 때 있죠. 자, 싫은 상대일수록 오히려 잘 연구해보자. 분명히 그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방송 때 하다 보면은 좀 안 왔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뭐지, 우리 패밀리 분들 중에서는 없어요. 당연히 없고요. 근데 이런 상황,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보면 방송에 들어오시잖아요. 뭔가 방송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거나 내 외모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도 궁금해요. 알고 싶고 그분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 약간 그런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싫은 상대를 무시하려고 하면요,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다. 그렇죠? 그 어떤 타입은 좋고 어떤 타입은 싫을 수도 있죠. 사람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도 기호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 직장에서 미움을 받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요, 연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도 많죠. 그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또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공적으로는 별로 안 맞지만 사적으로는 또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게 인간 자체를 싫어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항상 또 하는 말이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것처럼요. 싫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상대를 무시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골이 더 깊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좀 더 잘해주고 좀 더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한테 좀 잘해주게 만드는 거,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것이 더 현명하고 더 좋은, 멋진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할 때 항상 이제 그 생각이 게 한 분 한 분씩 처음 보는 분들이 오시면 한 분 한 분씩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어야겠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사실 그렇게 미워하거나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애정이고. 여러분도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에게 애정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면은 아마 관계에서 있어서 정말 그 달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아까 전에 본인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남도 사실 자기중심적으로만 계속 보이면요, 사실 진짜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스타일은 조금 버려야 되는 게 많긴 하지만 그 인격 장애라는 것 중에서요, 자기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 그게 뭐냐면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타인의 말에는 잘 공감하지 않고 거만하다,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병적인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정도 병적인 것까지 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중심적인 상사를 만나면 되게 골치 아프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은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그 사람들까지 사실 다 포용하고 내가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건 버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뭐 요즘에 민폐라고 얘기하는 민폐녀 이런 거 얘기도 했죠. 폐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아닌데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뭐 그냥 그 우리가 상스러운 말로 자기 꼴리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요,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보수적이고 요구 수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견해라든지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대가요, 그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되게 화를 내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상황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런 민폐스러운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아주 피곤하겠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결점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게,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막 확실하게 말을 해주면, 고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잘난 체 하는 사람. 보면은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과도 우리가 이게 관계를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고독한 사람이 많대요. 외로워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내버려 두자는 관대한 마음으로 상대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과도 내가 교제를 해야 된다 한다면 사실은 이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 잘난 척하는 사람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지위를 과시해서 잘난 척하는 타입. 그러니까 자신 없으니까 뭔가 권위적이고 이렇게 뭔가 딱 본인의 그런 걸 내세우면서 막 세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능력이 있거나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본인을 다 떠받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잘난 척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난 체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앞에 전자 쪽이 많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난 척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확률로 따졌을 때, 비율로 따졌을 때요. 그만큼 이제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과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이해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래 뭐 너는 그런 거야 그 사람 스스로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한번 관찰해보고 이제 좀 그 신뢰 있게 진실되게 대화를 해본다면 아마 잘난 척을 안 하지 않을까. 조금은 본인 스스로 본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화라는 게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몰랐던 본인을 알게 되고 상대도 몰랐던 상대 스스로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사람 있죠.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그럼 관계를 해야 되는가 봤을 때 상대 성격을 제대로 파악해라. 그리고 이런 상대는요, 남을 항상 시기 질투를 많이 하고 뭔가 못 믿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로 하여금 시기라든지 의심을 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진실되게 다가가야지. 나를 의심하지 않도록. 그쵸? 그러니까
내가 시기라든지 의심이 받지 않게 주의하면서 대화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시의심이 강한 사람들이 되게 피곤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의처증 이런 거, 의부증 얘기하는데 뭐 내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누구랑 같이 있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 사실은 그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못 얻은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아내를 계속 의심하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믿음과 신뢰를 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의심이 많은 남편이라면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게끔 미리부터 주면 안 되겠죠. 그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도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보통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의심하고, 작은 일에도 신경을 막 쓰고, 그러니까 막 신경증에 신경쇠약에 걸리겠죠. 이런 사람들 피곤할 거예요. 인격 장애 중에요, 망상적 인격 장애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죠. 막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별 쓸데없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병적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정신건강에 진짜 해롭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생각 없는 내가 진짜 행복한 것 같기도 해. 남의 이목이나 이런 거 너무 신경 써가지고 시달리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맞죠? 근데 오늘 이거 방송이랑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제가 방송하면서 제 화면에 나오는 저를 보니까 오늘 눈썹이 좀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좀 생뚱맞긴 한데 오늘 좀 눈썹이 잘 그려졌네. 딱 이렇게 똑같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와의 관계 기술에서는요, 상대를 더 많이 자극하지 않는 것,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보다 자신이요 더 일을 잘하면요, 그것도 역시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은 이렇게 같이 둥글둥글하게 같이 일을 해내시고, 조금은 이렇게 수위를 조절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나랑 별로 관계없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요, 이런 사람들은 엉뚱하게 복수를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질투를 너무 많이 해서 일을 꾸며가지고, 왜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데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랑 경쟁심이 시기 질투를 심해서 내가 해야 되는 업무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의 내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뭔가 오더를 내리는 걸 주문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상해서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에게 계속 나쁜 행동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까이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가까이에 있는 이런 사람이 나와 업무상 어떤 관련이 있거나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원망을 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는 이제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지만 피곤해질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 그러니까 관계를 잘 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도 내 편을 만들고 나의 일을 도와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 한번 좀 해볼게요. 너무 길어져서 중간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3장까지만 일단 할게요. 다음 거는 다음에 얘기할 시간 있을 거예요. 자, 적극적인 태도가 호감을 산다. 여러분들, 이거 누구를 만나든 대인관계를 할 때 살아가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 주위에 있으실 거예요. 저도 뭔가 본인의 일을 즐겁게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내 친구로 만들고 싶고, 그 내 곁에 두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분 있죠. 자, 첫 번째 보면 실패해도 기죽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역시 그 낙관적이고 밝은 태도를 가져서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도 잘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죠. 역시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정말 인정받잖아요. 어때? 여러분들은 탕수육님이 로봇님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저는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실패 계속 하는 거 아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 가족들 만난 거는 실패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좌절될 때 있잖아요. 저도 방송 잘 안 되거나 좀 썰렁하거나 제가 준비한 대로 뭔가 잘 안 이루어지거나 한 달 지나고 나도 뭔가 이루은 게 없어서 생활이 힘들거나 이럴 때는 하지만 제가 뭐 그런 많은 상황에서도 기죽었다면 방송 계속 안 하지. 막방 했지 벌써. 그쵸? 기준은 안 죽는 것 같아요. 조금 제 자신이 자랑스럽진 않아요. 그래도 좀 부끄럽지만 기죽지 않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해야지. 아니지만. 그리고 스스로 불운을 불러들이는 사람은 되지 말자. 불운. 행운은 아니더라도 불운을.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적극적인 태도가 되어야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사겠죠. 민뷰가 탕수육님이나 오라버니 이렇게 호감을 사려고 이러고 있잖아. 잘하고 있으니까 로봇님도 탕수육님 저한테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이러는 거지. 그쵸? 제가 막 보기 싫고 애가 그러면은 당연히 안 오지. 그것만으로 저는 사람 많이 얻었어요. 저는 방송하면서. 자, 불운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행동에는 뭐가 있을까? 보면은, 맞아요. 다음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한 번 이렇게 조금 좌절한다고 해서 한 번 이렇게 푸념하고 바로 일어나야지.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꼬꾸라지면 안 되지. 파이팅! 하세요, 다들. 그래서 후회를 하고요. 푸념을 하고, 그러면 이게 바로 불운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지금 들어오신 외롭다잉 님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방송할 때 항상 긍정의 힘 몇 번을 얘기하는데 지겹죠. 탕수육님이나 로봇 오라버니 아마 내가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이 말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모자란대요. 그죠? 스스로 안 좋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끝난 일은 되돌아보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하면 누구나 낙관적이 될 수 있다. 비관적인 만약 경향이 강하다면 우선 방법을 바꿔보자 라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패밀리들 중에서는 비관적인 사람은 없어. 내가 봤을 때. 자리를 비웠어요. 그 어쩐지 없으시다. 괜찮아요? 제가 유튜브 업로드 시킬 거니까 못 보신 거는 방송 다시 보기로 깨알 코너 보세요. 못 들으셨구나. 어쩐지, 예. 근데 오늘 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진짜 안 들어오시네. 맞죠? 오늘 다른 분들 오시는 분들 되게 안 오시네요. 목요일날 뭔 일 있나요? 네. 그래서 항상 밝게 행동하는 사람도 보면요. 밝지 않은 성격일 수도 있죠. 저도 방송할 때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되게 활기차네요. 명랑하네요.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방송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말씀드린 게 그게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의식을 한다.
여러분들을 의식하고 우리 팬분들, 우리 가족분들, 소중한 우리 시청자님들을 의식하면서 저는 항상 낙관적으로 명랑하려고 활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표면적으로 밝다고 해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게라도 하면서 뭔가 하면은 본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좋게 봐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자기 성격을 먼저 파악하면서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비관적인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일기. 자, 여기 일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기는요. 감정을 발산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남들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보면은 일기라고 하는 게 본인의 오늘 하루 일과잖아요. 그리고 일기에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써요. 뭐 오늘 기분 나쁠 일이 있으면 일기를 쓰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걸 쓰고,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이런 거 쓰고. 근데 되게 오늘 하루 되게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도요, 일기를 쓰면요, 기분이 좀 조금 어느 정도 풀리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글을 쓴다. 이 쓴다라는 행위가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일기에 한번 적어보세요. 뭐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불쾌한 일이 있어서 싫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험담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도 진정되고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분 전환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자, 그럼 오늘의 관계의 기술 마지막 이야기로 그럼 마무리할게요. 이걸로.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을 즐겁게 살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 중에서 또 나를 적극적이게, 나를 낙관적이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것인데요. 우리가 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받아들이는 정보가 어마어마해요. 하루에도 우리가 1시간 안에도 뭔가를 받아들이고 뭔가는 또 잊어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 잘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고, 아까 10분 전에도 기억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을 잊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익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을 비워야 또 새로운 것을 들어와요. 이게 또 나이가 들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내 세포가 노화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요, 사람 이름도 생각 잘 안 날 때가 있고,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본 영화도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고, 영화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고요. 그런데요. 사실 잊어버리는 게 전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이라는 게 나이를 들면 경험이 많아진다, 지혜로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풍부해지는 건데,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새로운 걸 익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라는 건, 뇌라는 건요,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것을 잊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림뷰를 잊으면 안 돼요. 림뷰 방송을 잊으면 안 되고, 기억력이 너무 둔해지면요, 곤란하지만 이 과거를 너무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필요 또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이 행위 자체도요,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책에는 나와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사람에게는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괴로운 일, 싫은 기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내일을 살아갈 기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거는 기억하거든요. 불필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잊어버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을 비우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야 남들에게도 좋은 호르몬, 좋은 기운을 주는 거고, 관계에 있어서도 더 좋아지는 거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사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머릿속을 고민이라든지 걱정거리로 담아두지 마시고 한 번쯤 머리를 비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머리를 비우는 방법에는 명상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청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운동, 스포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뭐 음악을 듣는 것도 괜찮고요. 잠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잠잘 때는 별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머릿속을 비워볼 수 있는, 머릿속을 비운다. 아무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다른 거에 집중하면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런 거. 저는 좀 잡다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제가 방송할 때 한 번씩 보면 제가 멍하게 한 번씩 있을 때가 있어요. 말하다가도 멍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내가 잡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고민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깨알 코너 할 때는요, 약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깨알 코너 일단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다 보면 약간 집중이 돼서 다른 생각을 잠시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머리가 잠시 비워지는 시기겠죠. 영화를 보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맞죠? 그 음식에만 집중하는 거죠. 영화 볼 때 영화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잠시 이렇게 스탑 시켜보고, 한 가지 일에만 이렇게 딱 집중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아까 뭐 인격 장애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내 생각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상대방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에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일단 3장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네. 이 세상 혼자 제가 마지막 끝글로 이렇게 써봤죠.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혼자 살아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래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면 법도 필요 없고, 제도도 필요 없고, 규칙도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있는 곳이라면 옷도 입을 필요 없지. 그러니까 다 벗고 다니지. 맞죠? 화장할 필요도 없죠. 머리 감을 필요도 없죠. 근데 그렇게 치면 살아가는데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사랑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과 뭔가를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거, 상대라는 거, 친구라는 거, 가족이라는 거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계의 그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